자, 이제 마지막으로 노동위원회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위원회법은 너무 이거 방대하고요. 이것도 조항이 막 얽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잘 나오는 걸 중심으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노동위원회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녹여져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내용들을 약간 더 상세하게 규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지금 한 3가지 업무를 수행해요. 하나가 판정을 합니다. 부당 노동 행위인지 아닌지, 부당 해고인지 아닌지를 판정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원하는가 하면 조정을 해요. 이걸 만약에 조정을 요구하게 되면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에 대한 조정을 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분량은 적긴 하지만 차별을 시정하는 업무를 합니다. 이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가 차별 시정을 요구하게 되면 이거 차별입니다. 차정을 시정하는 그런 역할을 또 수행을 해요. 자, 이런 역할을 하는 기구가 노동위원회라는 기구입니다. 그러면 노동위원회의 특성이 뭐냐? 이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특성, 독립성입니다. 독립성. 첫 번째가 466조의 1번 독립성. 지금 행정조직법상으로는 노동부 장관의 산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의 인사권이라든지 그런 재정에 관한 권한들을 독립성을 지금 부여를 받고 있어요. 자, 그렇게 독립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정성을 또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위원회 구성이요.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따로따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문성이 있습니다. 전문성은 지금 노동위원회 구조가 이중구조입니다. 진호위가 있고 중노위가 있고, 그리고 공익위원도 부문별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담당 공익위원, 판정 담당 공익위원으로 구분해서 위촉을 하고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권한 특징은 상당히 준사법적인 기구입니다. 분명히 법원은 아니에요. 그죠? 법원은 아닌데 심판하는 겁니다. 이게 판정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심판적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조정도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적인 문제는 입법권도 가지고 있어요. 국민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내부적인 중노위 규칙에 대해서는 중노위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그런 권한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노동위원회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이런 일을 하는 건데 이 일을 누가 하는 거냐? 첫 번째 진호위. 진호위가 있고 중노위가 있어요. 중노위. 물론 이제 진호위 중에 또한 진호위가 뭐 선언노동위원회 있긴 한데 선언노동위원회는 뭐 이제 시험을 바뀌니까 생략하고 대개 들어가게 되면 진호위가 있고요. 진호위가 하는 게 초심 사건이에요, 그죠? 이 처음 들어가서 사건을 이 진호위가 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재심하는 이 역할을 중앙노동위원회가 관장하게 되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1번 중노위. 중노위의 특징은 양가로 이번에 재심 사건을 합니다. 재심을 하는 거예요. 진호위가 이제 이에 대한 판정을 내리게 되면 이에 대한 재심 사건을 지금 중노위가 하고 있다. 하지만 재심이 안 되고요. 뭐가 있는가 나를 보시게 되면 이게 2 이상의 진호위에 걸쳐 있는 노동쟁의 조정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 사건인데 이게 진호위 관할 구역 2개 이상이 걸쳐 있는 겁니다. 그때는 누가 하는가 하면 중노위가 이 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정 사건이 한 진호위 관할 사건이다 그때는 진호위가 하는 건데 이 진호위가 이게 2개 이상이 걸쳐 있는 그런 사건이다 그때는 중노위가 조정 사건을 관장한다. 이건 잘 나와요. 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 이상의 진호위의 관할 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 사건을 관장합니다. 물론 밑에 보시면 다만 중노위 위원장은 효율적인 노동쟁의 조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호위를 지정해서 당해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도 있어요. 원래는 그 중노위가 하는 건데 야 이거 우리가 할 필요 없어 그냥 진호위 네가 해 그런 식으로 지정해서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2 이상이 걸쳐 있는 경우에는 중노위가 조정 사건을 관장한다. 만약에 이게 조정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2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사건인데 이게 조정 사건이 아니에요. 조정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468쪽에 468쪽에 양가로 2번 두 번째 문단. 자, 2 이상에 걸친 관할 위에 걸쳐 있는 조정 사건은 중노위가 하는 건데 이 조정 사건이 아닌 판정 사건이다 이런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진호위에서 관장을 해요. 이건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진호위는 초심 사건, 중노위는 재심을 하는 건데 2 이상의 관할 위에 걸쳐 있는 조정 사건은 중노위가 관장. 그런데 2 이상의 구역에 걸쳐 있는 진호위 사건은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진호위에서 관장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469쪽에 오시면은 제가 안 해드린 것들도 기출 나온 것들은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시간 계산 안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진호위가 어떻게 구성되는 거냐?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 469쪽이에요. 양가로 1번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여러분들이 노무사 되시면은 이 노무사 경력이 쌓이게 되면 이 위원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나중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노동위원회가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판정 그 사건의 공익위원으로 노무사를 상당히 배제를 좀 하고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게 노무사가 좀 특정 사건을 관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공익위원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뭐 이 문제를 제기한 위원장님이 계셔서 조금 배제가 된 경우도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자격은 가지고 있어요. 누가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뭐 여러분이 또 심판할 수도 있고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위원 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역할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위원 위촉은 한번 읽어보세요. 근로자위원은 노동자 위촉을 추천한 중에 위촉을 하게 되고,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중에서 위촉을 하게 됩니다. 공익위원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공익위원이 약간 그 무색무취가 될 수 있어요. 가능성이요. 왜 그런가 하면, 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추천합니다. 추천하는데, 교차 배제를 해요. 첫 번째, 노동조합이 이 사람 빼세요, 뺍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측에서 이 사람 빼세요, 뺍니다. 또 이 사람 빼세요, 뺍니다. 다 빼요. 그러니까 빼다 보니까 남은 사람 중에서 위촉을 해요. 그러니까 좀 색깔이 분명한 분들은 빠질 가능성이 좀 크겠죠, 그죠? 노동자에 보니까, 야, 이 사람 너무 사용자 편향적이야, 빼세요. 이 사용자 보니까 노동조합 측에 너무 편향적이다, 이 사람 빼세요. 하다 보니까 약간의, 물론 그게 공익위원회의 특징이긴 한데, 조금 무색무취인 사람들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게 중립적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무난한 분들이 좀 되게 되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전문성보다는 조금 이제, 좀 치우치지 않은 분들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위원 임기를 볼게요. 470조. 위원 임기를 보시면 3년으로 합니다. 위원 임기.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위촉을 하는가 하면 위촉권자가 중노위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을 해요. 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그런데 진노위 위원은 중노위 위원장이 위촉합니다. 중노위 위원장이. 중노위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노위 위원장이 위촉한다. 뭐 이걸 제가 볼 땐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가끔씩 이런 문제 나오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하세요. 중노위는 대통령이 위촉하고 이제 진노위는 중노위 위원장이 위촉한다. 하지만 위원장은요 좀 달라요. 위원장은 471쪽에 중노위 위원장은 임명을 하는 구조인데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진노위 위원장도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단지 중노위 위원장은 중노위 공익위원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그런데 진노위 위원장은 진노위 공익위원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노위 위원장이 추천을 하고 노동부 장관이 제청해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형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구조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뭐 노동조합의 뭐 이 중노위 노동위원회 뭐 위원장, 뭐 상임위원, 뭐 사무국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크게 안 보시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그래도 기출된 게 있으니까 보시게 되면 그 472쪽에 보시면 472쪽을 보시면 그렇죠. 자, 471쪽. 471쪽에 맨 밑에 이제 노동위원회에 상임위원이 있어요.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됩니다. 그리고 심판사건, 사별서울시정사건, 조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어요. 같이 상임하면서도 이 일을 담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기출된 게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 이제 구성이 이제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전원회의가 있고요. 노동위원회가 전원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부문별위원회가 있습니다. 부문별위원회. 부문별위원회는 여러분이 다 봤던 거예요. 부당해고다, 해고사건이다, 예, 심판위원회. 조정사건이다, 조정위원회. 그 다음에 차별사건이다, 차별시정위원회. 이런 식으로 부문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런, 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사건, 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사건, 뭐, 차별시정에 대한 사건 이런 것들은 부문별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의결하게 되는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전원회의는 이 노동위원회 위원 전원이 모이는 그런 회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원회의가 뭘 하는 거냐? 전원회의. 472조. 전원회의는 그냥 노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사항. 그렇게 이해하시고, 중노위는 이게 세요. 세다 보니까 중노위 전원회의에서는 진노위나 이 진노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노위는 자기들 내부의 규칙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걸 전원회의에서 한다. 그러니까 전원회의는 그냥 넓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부문별위원회가 합니다. 배웠던 거기 때문에 짧게 보겠습니다. 473쪽 양가를 1번 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심판위원회. 공익위원 3명 구성되어 있어요. 부당해고, 뭐 부당노동행 이런 것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요 3명이 이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475쪽 양가를 2번 차별시정위원회. 기억나나요? 오전에 했던 거? 예, 기간제 근로자나 뭐 파견 근로자가 신청했을 경우에 차별을 시정하는 그 위원회요. 자, 그 위원으로 이제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배웠던 또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구성되는 구조가, 예,
조정위원회는 좀 독특했죠, 그죠? 일반적인 조정위원회는 예, 사용자 대표하는 위원 1명, 근로자를 대표하는 1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으로 해서 3명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476조의 특별조정위원회는 이제 그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조정위원회죠, 그죠? 공익사업에 대한, 그때는 예,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중재위원회도 있었습니다. 중재위원회도 예,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교원노동학교 조정위원회는 몇 명이었습니까? 공익위원 3명이었죠, 그죠? 공무원 노동학교 조정위원회는 공익위원 아까 봤지만 7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 나와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나머지는 이제 양가로 470쪽에 양가로 물어보시면은 구성의 특징이 있어요. 원래는 누구를 이제 지명을 해야 되느냐면 따로 구분해서 위촉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심판에 관련된 분들은 심판 담당 공익위원, 조정은 조정 담당 공익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전문 지식이 다른 분야에 있는 분인데 필요하다. 그때는 이분이 이 분야가 아닌데 그 분야에 위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명하는 것도 가능해요. 가는 담당 분야가 아닌데 그 다른 위원을 지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심판이나 차별 시정에서 이걸 굳이 3명이 할 필요가 없을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가 가면 야, 이거 시정 제척 기간이 끝났잖아, 이게. 그러면 3명이 판단할 필요가 없겠죠. 그때는 1명이 할 수 있어요. 그게 납니다. 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은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1명을 지명해서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3명이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보니까 요건을 명백하게 갖추지 못했어요. 기간이 지난 겁니다. 혹은 이제 양쪽이 단독 심판을 신청을 했어요. 그때는 3명이 아니고 1명이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 예외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를 소집해서 분별위원회 위원장 누가 될까요? 심판위원회 개최했어요. 심판위원회 위원장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은 호선을 해요. 이거는요. 항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에 위원회가 있으면 그 중에 의장은 누가 되는 거냐, 위원장은 누가 되는 거냐, 급이 같은 경우에는 호선합니다. 급이 다를 경우에는 센 급을 위촉을 해요. 만약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이 모여있다. 그때는 공익위원이 위원장이 돼요. 그런데 공익위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때는 그 중에서 서로 간에 뽑습니다. 그냥 호선을 해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분별위원회 위원장은 분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고, 회의 진행은 그 양가를 1번에 보시면은 두 번째 문단, 양가를 1번에 보고 및 의견 정치 두 번째 문단, 심판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는 의결하기 전에 해당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명 이상의 의견을 드려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조정위원회에는 누가 들어가 있죠? 조정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지금 심판과 차별시정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못 들어가죠. 그죠? 여기서는 그냥 종위위원 3명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도 역할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의견을 그냥 진술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자기들이 의결을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들어가서 우리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양가로 이번에 회의는 공개합니다. 의결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 많죠, 그죠? 굉장히 많아요. 내용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면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조금 감을 잡으시는 형태로 가셔야 돼요. 위원에 대해서는 478쪽에 제척 사유가 당하는 경우에는 제척이 돼요. 그러니까 들어왔더니 자기 부인이 앉아있더라. 이 경우에는 이 사람이 공장에 할 수가 없는 거죠. 빠지는 거예요. 혹은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근로자가 보니까 이 위원은 저하고 감정이 안 좋은 위원입니다. 이 사람 빼주세요. 그런 식으로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제척과 기피 제도를 이 제도에서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 양가로 본에 주심위원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분별위원회 위원장은 이것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심위원을 지명해서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공인노무사가 소액기간에 이게 국선노무사 되는 건데, 이게 평균임금이 작은 그 근로자를 위해서 이 대리하는 거를 노무사가 할 수 있어요. 그게 양가로 6번입니다.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나 하여금 권리구제 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국가가 돈을 좀 주고 이 일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회의 의결은, 이것도 회의 의결은 중요해요. 479쪽에. 전원회의는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과반수가 출석을 하고 출석한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지만 의결됩니다. 하지만 분별위원회는요, 어차피 3명이잖아요, 그죠? 그럼 3명이니까 이때는 전원이 출석을 해야 돼요. 과반수가 아니고 전원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분별위원회 중에서도 쪽수가 많은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어딘가 하면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몇 명이었죠, 여기서는? 7명이죠, 그죠? 나머지는 웬만하면 3명인데, 여기는 7명이니까, 야, 전원 출석 힘들다, 이게. 과반수가 출석하더라도 인정해줘요.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게 되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4번도 이제 좀 보셔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보시게 되면 세 번째 본다. 노동위원회는 그 처분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해야 되며, 처분의 효력은 판정서, 명령서, 결정서 또는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이건 여러분들이 보신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진호위가 판정을 내립니다. 진호위 판정이 있으면은, 여기에 대해 불복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어요. 요 10일 이내에 기산점이에요. 중노위 판정이 있은 날이 아니고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진호위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 그러면 중노위가 재심 판정을 내립니다. 그럼 재심 판정서를 역시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요. 이건 항상 판정이 있은 날이 아니고 서면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이런 구조를 띠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479쪽에 그 문제죠.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화두 중에 하나가 4번입니다. 화해 공고. 화해 공고는 뭔가 하면 노동위원회가 판정을 내려야 돼요. 판정을 내려야 하는데, 야, 이거 판정 내리지 않고 그냥 서로 간에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야,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부당이고 이렇게 할 필요 있냐. 그냥 원직에 복직을 시키시고 돈 좀 이렇게 주시고 끝냅시다. 화해를 공고해서 화해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화해가 좋은 겁니다. 좋은 거긴 한데 약간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판정을 내렸으면 100% 이기는 사건인데 80% 받고 끝내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판정받는 것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서로 간에 좀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노동위원회에서는 화해를 공고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화해를 수락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화해안을 수락했을 경우에는 화해 조서를 작성하고 이 화해 조서 작성해서 서명을 하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서명을 하거나 날인해야 되고 작성한 화해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끝이 보여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480쪽에 노동위원회 권한이 있습니다. 협조를 청할 수 있어요. 노동위원회가 다른 기관에다가 이거 좀 따라주세요. 협조를 청할 수 있고 보니까 근로조건 개선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바꾸세요.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조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거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사할 수 있는 권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노위는 아까 봤지만 내부적으로는 진호위에 대해서 지시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규칙을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 입법권을 일부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중노위는 재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진호위가 초심을 하게 되면 중노위는 재심 사건을 관장하는 거죠. 양가력분에도 중노위는 또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중노위의 재심 판정에 불복을 합니다. 그때는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요. 그때 피고가 누가 될까요? 피고가 독특해요. 보통은 합의제 행정관청의 경우에는 그 합의제 행정관청이 피고가 되는 건데 여기서는 중노위가 되는 게 아니고 중노위 위원장이 피고가 되는 독특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중노위 위원장이 내린 이 판정이 잘못된 거니까 이거 취소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양가로 6번에 중노위 위원장을 피고로 해서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를 해야 됩니다. 노동위원회 위원은 비밀을 지켜야 됩니다. 예, 당연한 거고. 자, 이렇게 노동위원회까지 여러분이 보셨어요. 자, 문제 하나 풀고 이제 오늘 마무리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85쪽에 역시 작년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85쪽에 7번 문제 풀어볼게요. 485쪽에 7번 문제. 작년 문제는 약간 어려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워낙 확실한 문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좀 편하게 봤습니다. 이런 노동위원회법이라든지 개별법률들은 여러분들이 지문 내용을 전체를 다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체를 알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로 하더라도 오지선다의 최대 장점은 확실한 게 있어요. 그걸 잘 찍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이게 둘 이상의 관할구에 걸쳐 있습니다. 그때는요. 이게 조정사건인 경우에는 중노위가 관장하는 거지만 조정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진호위예요. 이게요. 신청인의 소재지가 아니고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진호위가 관장한다. 1번이 당장 틀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우리 노동위원회가 아닌데 다른 노동위원회 가야 됩니다. 그때는 다른 노동위원회로 이송을 해줘야 돼요. 이송을 해야 되고 뭐 중노위 근로자위원 대통령이 위촉하고 노동장관이 지정한다. 맞고 4번엔 뭐 국선 노무사 제도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 5번은 이런 조항 설명 안 드렸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조항들이죠. 여성 위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런 내용들은 지금 두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노동위원 사건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워낙 개별 법령은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짧은 시간이지만 급하게 중요한 것들을 소개해드렸어요. 아직까지 급하게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교재는 상당히 좀 상세하게 규정을 한 거라서 1차 나오는 시험 범위보다는 약간 더 조금 과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고서 제가 설명 안 드린 부분들은 너무 상세히 보지 마시고 가볍게 스킵하면서 공부하는 식으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5월달에 시험 보시고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예,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